안녕하세요. 이석증의 한약 치료에 대해서 말씀드릴 한의기능영양학회 조선영 부회장입니다. 지난번 강의에서 도대체 양약은 어떻게 적용하고 있는지 미국 이비인후과학회 진료 지침을 통해서 살펴보았습니다. 이번에는 이석증에 사용할 수 있는 한약, 그리고 한약도 어떻게 처방하면 되는지 한의 표준 진료 지침이 나와 있거든요. 지침을 통해서 알아보고, 그리고 한약이 어떤 양리작용을 통해 이석증 회복을 돕는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환자들은 이렇게 질문을 합니다. 한약으로 이석증 치료할 수 있나요? 이석증에서 한약과 양약의 역할은 어떻게 다른가요? 한약이 이석증의 재발을 예방할 수 있나요? 이석치환술이나 전정훈련을 하지 않고 한약 단독으로도 치료 가능할까요? 이석증 치료 양약과 한약을 같이 병행해도 되나요? 또 이석치환술 이후에도 남아있던 어지럼증을 한약을 복용했더니 좋아졌어요. 도대체 어떻게 낫는지 궁금해요. 묻기도 하십니다. 너무 잘 나으니까 한약은 스테로이드인 건가요? 신경 안정제인 건가요? 왜 어지럼증이 좋아졌어요? 이렇게 낫고 나서도 궁금해 하십니다. 이런 질문들에 답할 수 있는 강의 내용으로 한번 구성해 보았습니다. 자, 요게 한의 표준 임상진료 지침 현운입니다. 한의 표준 임상진료 지침은 한의 임상정보 포털 한약진흥원 사이트에 가시면 다운로드 받으실 수 있습니다. 저도 다운로드 받은 거예요. 거기 현운이니까 정말 별별 어지럼증에 대해서 다 지침을 담고 계시니까 되게 두꺼운 지침입니다. 거기서 양성, 돌발성, 체위성 현운, 이석증 파트만 이제 제가 발췌를 한 것입니다. 자, 침술에 대해서는 여기는 이석 치환술, 이석 정복술 다 같은 말입니다. 같이 병행하는 거를 시행하는 걸 고려합니다. 되어 있습니다. 이석 치환술이 메인 치료입니다. 그래서 같이 하시는 게 필요하고요. 역시 한약도 같이 병행하는 걸 고려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처방은 반화백출 천마탕, 택사탕, 연계출감탕, 이끼조명탕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변증으로는 구분해보자면 풍담, 수기능 심증, 신비양어증 이렇게 구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여기 보면 이제 근거 문헌들이 나와 있거든요. 다 임상 연구 내용들입니다. 그리고 수기요법으로 이석 정복술을 하는 게 필요하다 이렇게 제시를 하고 있습니다. 이 내용들의 의미가 뭔지를 좀 살펴볼게요. 이석치환술과 한약을 병행하면 어떠냐? 이제 지금 아까 요 앞에서 지침에서 제시한 처방들 4가지죠. 이 4가지를 같이 이석치환술과 한약을 병행했더니 유의하게 개선되었다고 합니다. 다 임상 연구 결과들, 지금 중국의 임상 연구 결과들을 레퍼런스로 제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석치환술 단독 시행한 군에 비해서 한약을 병행한 군이 더 좋았다. 또는 한약 단독군에 비해서도. 이 이유는 당연히 이석치환술로 제자리에 이석이 들어가고 한약으로 이석 때문에 자극된 그 신경 증상을 완화하기 때문에 바로 유의하게 개선이 되는 거죠. 라고 추정해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럼 반화백출 천마탕, 이 지침에서 제시하고 있는 처방 구성은 이렇습니다. 제가 이 빨강으로 색칠한 게 뭐냐면 이게 바로 이 신경계에 작용하는 본초들입니다. 제가 왜 이렇게 본초들의 빨간색을 했냐면 보통 이 탕제는 양리 연구가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반화백출 천마탕 같은 경우는 이제 워낙 유명한 처방이니까 이 탕을 한꺼번에 가지고 양리 연구를 한 것이 있는데 반화백출 천마탕이 칼슘 이온을 차단해서 지난 양약 때 본 기전에 보면은 이 이온 채널을 차단하는 것도 되게 중요한 이온 채널의 어떤 작용을 감소시키는 것이 신경을 흥분하는 리셉터들을 작동을 일단 줄여주니까 신경 흥분을 막는 거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반화백출 천마탕이 그런 역할을 하는 거다라고 이제 기전 연구를 한 것이 있어서 제가 레퍼런스를 가져와 봤습니다. 반화백출 천마탕은 이온 채널에 작용해서 이석증의 신경 자극 증상이 생긴 거를 좀 완화시켜주는 역할을 할 것이다. 라고 양리를 바탕으로 추정해 볼 수 있습니다. 택사탕 같은 경우는 택사, 반화, 천마 이런 것들이 이제 신경에 작용할 수 있는 약들이고요.
텍사탕의 양리는 항산화를 통해 AMPK 시그널링 패스웨이를 통해서 항산화. 이 항산화는 의미가 뭐죠? 세포를 보호하는 거죠. 신경세포가 파괴되는 거를 이제 보호하는 겁니다. 그래서 텍사탕이 LKB1 발현을 작용해서 AMPK 패스웨이를 거쳐서 이렇게 이제 지질에도 영향을 주고 또 베타 옥시데이션을 일으킨다. 그래서 세포를 보호하고 지질도 저하시키고 세포가 막 자극이 돼 흥분돼서 파괴되는 걸 다 억제해 주는 거죠. 그러니까 신경 기능을 회복하는 데 도움이 되는 처방입니다. 연계출감탕도 많이 쓰죠. 연계출감탕 같은 경우는 이제 양리를 찾아보니까 PPAR 알파, PAMPK 패스웨이를 이제 촉진합니다. 활성화시키고요. 이 PPAR 알파 패스웨이 같은 경우는 신경염증에서 세포를 보호하는 작용을 합니다. 이런 연계출감탕 연구가 있는데 이 PPAR 알파가 신경이랑 신경 회복에 되게 중요한 패스웨이인 거를 밝혀준 연구가 있어서 한번 가져와 봤습니다. PPAR 알파는 뭐 글루코즈 메타볼리즘으로 사실 되게 많이 알려져, 리피드 메타볼리즘. 근데 이거 외에도 또 뭐가 있냐면 뉴로 인플라메이션, 신경염증이 생겨서 신경이 파괴되는 것, 또는 신경의 산화 스트레스를 줄여주는 것, 이런 것들에도 영향이 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이석증으로 인해서 전정신경이 자극이 돼서 신경은 자극이 되면 신경세포 흥분하면 신경세포에 염증이 생길 수가 있는데 그걸 억제해주고 또 신경세포가 흥분하면 산화 스트레스가 생길 수 있는데 산화 스트레스도 억제해주고 하니까 신경이 더 기능이 떨어지는 걸 방어를 해주는 역할을 하는 거죠. 또는 이미 파괴된 신경의 회복을 도와주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 PPAR 알파를 활성화시키는 이 연계출감탕 되게 좋은 약인 거죠. 그래서 먹으면 어지럼증이 좋아지는 겁니다. 연계출감탕은 이석증에만 쓰냐? 그건 아니죠. 되게 광범위하게 사용되는 처방입니다. 다음 이끼총명탕. 이끼총명탕은 보기제에 천마가 들어간 거죠. 그래서 이건 이끼총명탕 단독으로는 양리 연구가 없는데 그래도 이석증에 임상 연구에서 지침이 있어서 임상 연구 결과가 있기 때문에 지침에는 수용이 된 것으로 생각됩니다. 제가 아까 빨간색으로 색칠했던 본초들 한번 살펴볼게요. 바나는 진짜 신경계의 명약입니다. 뉴로 액티브 리간드 리셉터의 상호작용을 통해서 조절한다. 사실 한의학 연구들을 보면 한 방향으로만 작용하지 않고요. 조절하는 약들이 많아요. 그러니까 뭐 예를 들어서 리셉터를 활성화시켰다가 또는 다운시켰다가 이렇게 조절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되게 신기한 거죠, 한약이. 그래서 콜리너직 리셉터, 콜린성 수용체, 도파민 수용체, 가바 수용체에 다 작용을 합니다. 양약 때 본 그 타겟들 있죠. 아세틸콜린 수용체도 있었고 도파민 수용체, 가바 수용체 다 있었잖아요. 바나도 똑같이 그런 전정신경 약물이 작용하는 타겟에 똑같이 작용을 합니다. 세로토너직, 시냅스, 칼슘 채널에도 작동을 합니다. 그래서 바나가 신경성 약들, 그러니까 신경성 질환의 치료제들 보면 바나가 들어있는 경우 되게 많죠. 그래서 이 바나가 이런 데 작동을 하는지 어떻게 알았냐. 이 연구가 뭐냐면 네트워크 파마콜로지 몰레큘러 도킹 연구거든요. 뭐냐면 이런 몰레큘들이 어느 단백질에 가서 도킹을 하는지를 바인딩 에너지, 그러니까 결합 에너지를 계산해가지고 잘 결합하는 애들만 모은 거예요. 이 결합된 단백질들이 어느 패스웨이, 어느 리셉터와 관련된 건지 보니까 이렇게 이런 전정신경, 신경 양리 타겟에 갖다 붙는 거를 알 수 있었죠. 바나도 신경 기능을 조절하겠구나. 근데 바나는 한 방향으로만 억제하거나 또 흥분시키는 게 아니라 조절이라는 표현이 들어간 것이 핵심입니다. 텍사를 보겠습니다. 텍사는 여러 작동이 있는데 텍사도 정말 많이 쓰는 약이죠. 신경염증 억제를 통해서 신경세포를 보호하고요. 칼슘 채널을 억제. 칼슘 채널 억제하면 칼슘에 의한 혈관 수축을 억제해서 이제 혈류가 좋아지죠. 혈류가 좋아지니까 귀에 이제 혈류 공급이 좋아지니까 신경 기능이 회복할 여지가 생기면서 이제 어지럼증이 덜해진 거예요. 그래서 왜 이석증 보조제에 진코민 들어가는 거 들으셨죠? 은행잎 추출물. 그게 왜
혈액순환 개선제잖아요. 텍사도 그런 역할을 하는 겁니다. 그리고 귀의 동맥의 수축을 억제, 아드레날린 억제. 그러니까 혈류가 좋아지도록 혈관을 확 수축하는 거를 다운시키는 거죠. 그래서 혈류가 좀 풍성해져서 신경이 회복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걸 텍사입니다. 조구등이 있습니다. 조구등 같은 경우는 진짜 한약 중에 신경 흥분을 억제하는 대표약이라고 생각이 들어요. 저는 조구등을 되게 많이 쓰는 편인데 현대인들은 신경을 과사용해서 흥분해서 문제가 되는 경우가 되게 많거든요. 각성이 안 돼서라기보단. 이제 대표적인 신경기능 각성하는 게 마황 또는 인삼 이런 거죠. 그에 비해 조구등은 다운 시킵니다. 그래서 저한테 오는 환자들은 흥분이 많아서 그런지 제가 조구등 쓸 일이 많더라고요. 신경 전달 물질을 조절한다. 어떤 신경 전달 물질들이냐 보면은 뭐 이 세로토닌 관련 수용체들, 그 다음에 도파민 관련 수용체들, 엄청 아세틸콜린 뭐 이런 애들이 되게 많네요. 또 가바도 있고 콜린성 수용체들도 조절을 합니다. 그러니까 조구등은 어떻게 보면 토탈리 그 신경 타겟에 작용을 하는 거죠. 뭐가 제일 메이저로 작용하냐? 그건 아직 모릅니다. 그리고 또 원래 한약재 특징이 한약재 안에 성분이 여러 개 있잖아요. 걔네가 한꺼번에 가서 작동을 하는 거니까 뭐가 메인으로 어떤 수용체에 작용하는지는 아직 연구가 충분히 되어 있지는 않습니다. 다만 조구등 추출물은 이렇다라고 알려져 있고요. 그래서 결론적으로 임상적으로는 항경련 효과가 나타나는 것이 특징입니다. 조구등을 그래서 이제 신경 흥분성 질환에 한번 다 적용해 볼 수가 있습니다. 또 조구등은 너무 좋은 얘기인 게 신경 면역도 회복하고요. 신경이 자체 회복력을 키운다는 거죠. 신경이 파괴되거나 다운됐어도 회복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거죠. 그다음에 신경염증도 억제합니다. 그래서 신경염증의 대표적으로 이 세포가 신경세포 중에 하나가 아스트로사이트인데 얘가 막 증식하는 걸 줄여주고 또는 염증성 프로틴이 과발현되는 걸 줄여주고 그래서 신경이 재생, 서바이벌 하는 걸 도와줍니다. 결론은 신경세포 보호를 통해 신경 흥분 발작을 억제합니다. 신경은 다운되면 축 늘어지고 흥분하면 발작을 합니다. 그래서 벤조디아제핀이 신경 흥분에 아주 강한 억제제잖아요. 조구등과 비교했을 때 어떠냐? 조구등은 사실 벤조디아제핀에 비하면 너무나 약한 억제제죠. 하지만 벤조디아제핀이 굉장히 강력한 신경 흥분 억제제다 보니 또 되게 부작용을 많이 일으키는 거잖아요. 조구등은 그에 비해서 그런 강력한 억제 효능은 없지만 안전하게 어느 정도 약하게 억제를 해주니까 천천히 지속적으로 복용을 해도 되는 약이 되는 거죠. 천마입니다. 천마도 정말 많이 쓰는 거죠. 신경성 질환에. 그래서 항산화 효과, 세포를 보호하는 효과가 있고요. 그 다음에 가바. 이 신경의 흥분을 조절하는 가바를 이 천마가 여기에 작용을 합니다. 그래서 가바를 생산하는데 영향을 주는 약이 됩니다. 그러니까 바나백출 천마탕에 천마가 들어가서 신경 흥분을 억제하는구나 이렇게 알 수 있겠죠. 바나백출 천마탕은 바나와 천마 이 두 가지 메이저 약으로 신경 흥분을 조절하는 역할을 해서 어지럼증을 개선하는 걸 알 수 있습니다.